자, 식사 마시겠나요? 예. 자, 오히려 집중을 하면 아마 잠이 안 올 겁니다. 자, 자, 9페이지 보겠까요? 9페이지. 자, 재산세는 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세 문제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왼쪽 부분 있죠. 왼쪽 부분 이 자체에서 매년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99%. 99%.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세는 간단한 내용이라서 지금 여기 뭐죠? 가세 대상. 자, 두 번째 칸에 보면 가세 대상, 그 다음 가세 표준 세율.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에서 많이 펼쳐야 되지만 재산세는 이기 전부예요. 가세 대상, 가세 표준 세율. 교재를 보면 전부 흩어져 있죠.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가세 대상, 가세 표준 세율. 끝난 거예요. 요 자체 이제 간단한 내용들을 이해하면 되는데 재산세는 앞에 취득세보다는 상당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조금 힘들 뿐이고 등록면허세는 재산세는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들으시면 쉬운 것을 더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확실하게 해놓으라는 거죠. 알겠나요? 일단 쉬운 것부터. 예, 우리가 이게 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파트별로 쉬운 것부터 공부해도 된다고요. 다른 것은 흐름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있죠? 자, 요것이, 여기에서 지금 몇 문제가 걸치냐. 여기 거의 다 두 문제가 걸쳐 있는 거예요. 재산세는 요것 자체에 두 문제. 요 자체가 두 문제예요. 그리고 요 한 바닥에 우리 두 문제를 생각하면 돼요. 재산세는. 때로는 여기서 세 문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요 자체에서. 그래서 아까 등록면에서 그 한 몇만 보면 된다 있고, 재산세도 중점이 이 내용이 전부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재산세를 알아야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빠르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럼 재산세는 보유세고 종합부는 보유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강의하다 그냥 한번 쭉 가면 됩니다. 재산세는 보유세다. 보유가세. 보유세니까 근거가 있다. 근거가 어디에 있다 하는 거죠. 가세 대장에 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등기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세 대장입니다. 그럼 보유세니까 가세권자는 가세 대장에 있는 사실을 보고 무조건 가세한다. 자, 근거가 있으니까 가세권자 세금을 결정하는 부가주의다. 부가주의. 그럼 여기 부가할 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아까 취득세는 특강도, 등록면에서는 도구, 그 다음에 요거는 시군구,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세하는 지방세다 하는 거죠. 그러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뭔다?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 행위세죠. 그럼 취득세 등록 행위세니 가세권을 모르니까 신고주의.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가주의. 부가주의니까 세금을 가세권자가 결정했죠. 그러면 이거는 고지한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고지서가 나온다고요. 납세 고지서. 자, 이 고지서가 나온다고요. 자, 그럼 고지에서 징수할 방법을 우리 지방세는 보통징수란 표현을 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고지서 상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내세요 라는 납부기간이 있고, 그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을 정할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동차세 보다 보면 아직까지 용어를 안 바꾸고 있어요. 이 전산 처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가산금해서 고지됐을 거예요. 뒷면 한번 보면.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납부 여기는 몇 프로 있습니까? 3%. 그리고 1개월이 지날 때는 1개월 딱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0.75%. 자, 됐나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흐름이, 자, 보유가세니까 한 번 가세가 아니다. 매년 부가 징수된다. 그럼 여기서 매년이란 포인트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가세는 전부 다 가세 기준 1. 아까 조정총론에도 있었죠. 납세의무 성립일이 가세 기준 1이야. 있죠. 부동산 관련 세금은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내고요. 재산세는 시, 군, 구의 재주세예요.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방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건축물이 소방시설, 하재위험시설의 혜택을 받으니까 내라 하는 것이 소방분에 대해서, 그리고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다.
지역 자원 시설세입니다. 근데 이 지역 자원세는 특별시, 강력시, 도, 강력자치단체 세금입니다. 근데 모든 우리 지방세는 실제 일처리는 어디 한다고 했어요? 시, 군, 구. 그래서 원래 세금이 지방세 가늘이 다르지만 어차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차피 함께 부담하니까 징세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세금 징수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징세비를 절감 목적으로 재산세 고지할 때 이 지역자원시설을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기록한다. 그걸 우리가 병기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병기해서 고지한다 하는 거죠. 됐나요? 병기 고지. 자,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고액 부동산 소유자 5억, 80억, 6억입니다. 5억, 80억, 6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정하는 거 종합부동산세. 그럼 방금 기준금액인 5억을 초과하지 않거나 80억을 초과하지 않거나 6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산세만 내면 돼요. 근데 일단 가진다면 보유세로서 재종지, 이 재종지가 부동산 관련 보유세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전부 다 가세 기준일을 매년 6월 1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됐나요? 6월 1일. 자, 그리고 6월 1일 암기가 돼야 되고 가세 기준이죠. 자, 재종지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은 전부 다 6월 1일, 6월 1일, 6월 1일 두지만 납부 기간이 다르다. 이거는 국세고 이 두 개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납부 기간이 같고 국세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납부 기간이 고유상에 친구는 16일 만나서 말일까지다. 친구 7구죠. 그래서 7월 16일에서 7월 31일이 한 번 있고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은 재산세 납부 기간이다 했어요. 그래서 친구는 16일 만나라. 그리고 말일까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재산세 납부가 끝난 후에는 종합부동산 적용되면 그건 국세니까 재산 납부 끝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전부 다 보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일부터 출발했고 요거는 16일부터 출발했다. 알겠나요? 이거 정리 꼭 해야 되고. 그러면 재산세는 우리가 무엇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느냐 하는 거죠. 부동산은 토지분 재산세로서 있고 이 토지분은 주거용도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고 그 다음에 건축물도 주거용도가 아닌 건축물, 주거용도 이 두 가지는 주거가 아니다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만 가세한다고 있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때 이 건축물만 건축물 재산세고 토지는 또 토지분 재산세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주택은 재산세에서 주택은 어떤 소유 행태되든 토지와 건물을 이 두 가액을 어떤 소유든 통합한다, 합산한다는 거죠. 이걸 주택분 재산세다. 부동산은 항상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하더라. 그래서 취득세에서 등록면 그걸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재산세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해서 가세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 이 5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납부 기간이 2개 있을 때 행정 처리를 할 때는 항상 토지 위에 있는 것도 처리한다. 토지 위에 있는 것이 건축물이고 선박이고 항공기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것은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할 것은 뭐다? 주택이다. 방금 주택은 뭐와 무엇이 통합되었다?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통합해서 가세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을 부담했기 때문에 부담되니까 2분의 1은 7월 달이고 2분의 1은 9월 달에 해주라 하는 거죠. 한꺼번에 부담하니까. 되나요? 그런데 요 주택에서 얼마이라면 20만 원,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그래서 여기서 단위는 20만 원이라는 단위를 조심하라고요. 20만 원 단위. 자, 그래서 이하일 경우는 부담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있다. 뭐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른 내용들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쭉 빨리 가면 되는데 항상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이 납부 기간의 주택입니다. 그 납부 기간의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가징수편의 특징 및 납세절차 원 2번 있죠. 원 2번. 그거 별표시라고요. 핵심이 뭐다? 요 원 2번이라고요. 원 2번. 납부 기간. 이거 계속 묻는다고요. 여기서 계속 지문을 튼다고요.
특히 주택은 뭡니까? 한꺼번에 있죠. 이번 일은 7일이고 이번 일은 9일인데 예? 20만 원 단위 꼭 찍어가시고 그리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됐죠? 그거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지하죠. 납세 고지서를 할 때는 이 고지서는 며칠 전일까요? 납기 개시 5일 전. 자,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 그리고 고지에서 징수하는 방법이 뭐다? 보통 징수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3번, 원 3번에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다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고지에서요. 고지서를 교부했을 때 재산세 고지상에는 재산세라는 것이 고지된다 있고 이 재산세를 내면은 그 재산세 세액, 재산세 납부 세금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세금이 있다.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이 부가세는 재산세가 가세돼야만이 재산세 세액분의 몇 프로를 낸다고요. 그럼 재산세가 부과 안 되면, 가세 안 되면 부가세 적용되지 않죠. 자, 암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20%. 뭐다? 지방교육세다 하는 거죠. 20%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방금 말했죠.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매년 내야 되지만 재산세, 시, 군, 구인 재산세도 매년 내지만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세도 매년 내게 돼요. 됐나요? 근데 우리 시험 내용은 지방세, 재산세 위주로 노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 안에 내용은 거의 안 놉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 비중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재산세 기준에서 어차피 이거 두 개를 같이 내야 되니까 납부 기간을 동일하고 납세액은 동일하죠. 그래서 방금 뭐 한다고요? 병기한다. 뭐를? 징세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20% 지방세는 부가세고 부가세는 이 세금이 가세돼야만 가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병기세목은 이게 안 되는 이것도 된단 말이야. 각각 다른 세금이라고요. 각각 다른. 그래서 이것이 방금 소방분에 대한 뭐다? 지역 자원 시설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조심할 건 부가세고 이거는 병기세목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이거는 부가세라 하면 안 되고 이걸 병기세목이라 하면 안 돼요. 부가세가 있고 병기세목이 있어.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기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가 20% 부가세 적용할 때 그 개념이고 요 병기적인 문제가 어떻게 한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야. 하여야 한다면 안 돼요. 하여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6번이죠. 그 6번이 별표시해야 되겠죠. 6번. 예, 6번에 조심하라고 6번. 그 부가세는 있어요. 근데 부가세 20%는 우리가 재산세에는 뭐가 있느냐? 순수 재산세 개념이 있다 있고 여기는 부동산이 도시지역에 있으면 도시지역분을 추가해서 냅니다. 부동산이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이 도시지역분은 가세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재산세인데 20% 지방교육세를 할 때는 통합되기 전에 뭐에 대한냐? 순수재산세. 순수재산세에만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교육세 밑에 언급한다면 도시지역분을 언급한다면 도시지역분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도시지역분을 뭐 한다?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간단한 내용을 몇 가지 부분에 주의를 당부드리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 했죠. 2번 별표시 3개 하라 했죠. 3번은 납기 개시 5일 전 알아두라 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6번 부가세. 부가세와 병기세만 명확하게 정리하라고요. 그거 별표시 3개고요. 그 다음 7번은 자, 재산세는 취득세는 뭐가 되고 취득세는 면세점 있어요. 자, 그리고 취득세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을 해서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가세하지 않고 등록면에서는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세액이 6천 원 미만일지라도 6천 원 납부하세요. 근데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 납세보다 스스로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반해서 재산세는 가세권자가 결정 고지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징세 비용이 된단 말이야. 비용이 되니까 그 세금이 너무 적다면 비용보다 너무 적다면 징수하지 않겠다. 그게 소액징수 면제다. 그럼 소액징수 면제는 단위가 2,000원 미만이다. 그래서 취득세와 함께 계속 비교하라고 했어요.
취득세는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고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일 때 과세하잖아요. 그럼 2,000원이면 과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강조하세요. 됐나요? 자, 자, 그럼 요 내용이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는 가세권자가 뭘 보고 판단한다 했어요? 가세대장. 그 가세대장을 공부라고요. 그럼 재산세는 가세권자가 6월 1일 현재 시점 기준으로 가세할 건데, 그때 공고상 내용을 보고 판단할 거다 이 말이에요. 방금 이 공고상이 뭐라고요? 가세대장이라고요. 그럼 가세대장의 내용과 사실상 내용이 뭐한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불일치한다면 가세권자는 이 공고상 내용을 보고 판단하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가세권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 위해서 불일치할 경우는 언제부터? 가세 기준일부터 가세일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가세대장에 수정해 줘야 된다. 신고 등재하여야 한다. 되나요? 자, 여기서 이제 함정은 신고 등재하여야 한다. 지금 몇 번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8번 내용이죠. 그래서 10일 이내다.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여기 신고는 세금 신고 납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산세 개념이 없다고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가산세가 없다는 거예요. 가산세 적용한다. 우리가 앞에 취득세 등록을 비하고 오기 때문에 실수한다고요. 요 신고는 세금 신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산세 적용이 없다는 걸 명시하라고요. 됐나요? 그리고 이 불일치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알았다면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아니고 등재. 등기가 아니고 뭐다? 등재. 등기는 권리를 가진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요. 등재라고요. 등재. 등기가 아니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재산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낸다. 매년 부과한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간단 별표시 하나씩만 하면 되는데 아까 별표시 3개 할 부분은 주택, 납기에 별표시 3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와 변기세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별표시 3개 해줘야 되고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또 낸다는 말이에요. 네? 틀리라 하면서. 알겠어요? 자, 됐나요? 그리고 방금 여기서는 별표시 하나 정도 하면 돼요. 하나 정도. 그런데 이제 3번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된다고요. 3번. 그래서 내가 2번 별표시 3개, 그리고 6번 별표시 3개. 되나요? 그리고 어디? 9번이죠. 9번. 그 9번의 별표시 3개. 9번. 됐나요? 뭐가 돼? 세부담 상환제도. 자, 세부담 상환제도 있습니다. 자,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물 재산세는 주거 용도가 아닌 부동산은 한도가 가액 기준 없이 몇 프로다? 150% 한도로 한다. 자, 그럼 주택은 가액에 따라 차등한다. 주택은 가액에 따라 차등 조한다. 36초. 36초입니다. 69초 아니에요. 36초. 그럼 3억입니다. 3억 이하까지의 주택 가액이 3억 이하라면 105% 한도고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면 110% 한도고 6억을 초과하더라도 130% 한도입니다. 130% 한도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빨리 들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별 표시를 3개 한 것만 잘 정복해도 뭔가 실수를 안 해요. 그럼 범위를 많이 좁히는 거죠, 그죠? 네?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이런 것다 그런 것다 하고 빨리 넘어가도 관계없어요. 한번 읽고 끝내라고요. 그래 빨리 속도를 내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딱 왔을 때는 한 번 아니라 최소 몇 번? 5번 이상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별 표시 3개 한 부분은 무조건 5번 이상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별 표시 안 한 거는 그냥 읽고 끝나면 돼. 근데 별 표시 1개, 2개, 그거. 자, 별 표시 3개는 몇 번? 5번. 별 표시 2개는 그다 2번만 하면 돼. 알겠어요? 별 표시 하나나 2개는 2번만 해. 근데 표시하는 거는 읽고 넘어가. 별 표시 3개는 무조건 5번이야. 별 5개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만 여러분을 공부하시라고요. 그러면 속도가 쭉 날 거예요.
아무거나 다 5번 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5번 하라고요. 특히 이거라고 이거 암기도 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선박과 항공기는 자주 거래가 안 되니까 세부담 상환 제도가 없다. 세부담 상환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치가 갑자기 이렇게 뻥 뛴다고요.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죠. 자, 재산세는 몇 년 부과하는데 2020년도에 부과된 6월 1일 기준에 부과됐고 그 재산에 대해서 또다시 2021년도 6월 1일 날 부과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부과할 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재산세가 50만 원이 부과됐다면 그럼 50만 부과된 넘어왔다고요. 그럼 넘어오는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이렇게 갑자기 팍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엄청 많이 계산되겠죠. 그럼 2021년도에 부과될 재산세는 한도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재산세 되나요? 재산세액을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게 몇 프로예요? 150%. 자, 그러면 이거를 산출해 보니까 이것이 78만 원이 계산됐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몇 프로? 150% 한다. 그럼 150% 하니까 얼마다? 75만 원 오죠? 그럼 한도 범위를 초과했죠? 없는 거다. 그럼 얼마까지 부과한다? 75만 원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계산이 얼마 된다? 68만 원 계산했다면 그때는 한도 범위 안에 계산됐죠? 그럼 68만 원 부과하면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거를 계산 문제가 났었어요. 처음에 이거 시행될 때는 고 노무현 정권 때 이걸 만들었는데 그때 딱 초기에 딱 두 계산 문제 났다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한 번 더 주택에 한 번 더 보기 지문에 계산 문제 났어요. 이제 안 놉니다. 안 놓고 비율을 아느냐 이거야. 알겠나요? 암기만 하면 돼 이제. 암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문제에서 이 당해 연도 적용되는 세금은 어느 연도에 직전 연도에 부과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거. 세금 안 내는 건 필요 없고 세금 내는 산출세액에 적용한다는 것을 한다. 그럼 비율 암기가 필요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10번, 11번 있죠. 10번, 11번 어디서 강조한 겁니까? 아까 총론에서 내가 별표지 3개 하라 했잖아요. 총론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재산세는 유일하게 지방세에서 물납이 가능한데 그 물납은 뭐만 가능합니까? 할 때 얼마일 때 가능합니까? 1,000만 원은 초과. 됐죠? 1,000만 원 초과 시 물납이 가능하다. 자, 물납은 현금이 아니죠. 그러면 신청을 하고 허가받은 후에 물납을 이루어져요. 되나요? 그러니까 물납은 신청을 하고 허가받아서 언제까지? 납부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신청은 납부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10일. 며칠? 10일입니다. 됐나요? 10일 전. 자, 그래서 10일 전입니다. 자, 뭐로만 물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관할 구역 내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물납하는 가치를 허가해 줄 때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국가가 공시한 시가 표현이 아니고 시가. 뭐라고요? 시가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얼마입니까? 250만 원 초과. 250만 원 초과 시 신청 가능하죠. 그런 분할납부는 금전납부니까 납부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하면 안 되고 고지서를 일단 받았으니까 말이야.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기간 내에 신청하면 돼요. 납부기간 내 신청과 동시에 이미 납부된 고지서는 그거로 납부하면 안 되죠. 전체 세금이니까. 바로 즉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세금과 분납기간에 납부할 세금을 따로 즉시 고지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분납기간은 얼마 줍니까? 2개월. 자, 분납기간 얼마입니까? 2개월. 자, 그럼 분납은 다시 합니다. 얼마다? 250만 원 초과 시 납기기 내에 신청하고 허가받을 필요 없고 분납기간은 2개월 준다. 2개월 준다. 되나요? 2개월 준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분납금액 한도 요것만 이해만 하면 되죠. 이것만 이해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분납 가액치기 문제가 우리가 250만 원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250만 원의 한도를 2개월 할 때는
그 금액의 배수를 잡는다. 그럼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그럼 500만 원 이하일 때가 있고 500만 원 반대가 500만 원 초과일 때를 나눈다고요. 기준 좀 알았나요? 그러면 7월 달에 납부일 때는 7월 16일에서 7월 30일에 납부인데 여기 고지서를 받았더니 250원 초과해. 그럼 내가 돈 있으면 바로 내면 되는데 부담된다. 그럼 분납 신청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8월 1일부터 언제까지 돼요? 9월 30일 되죠. 2개월이 주니까 8월 1일부터 9월 30일 되고 만약에 9월 달에 고지된 세금이면 9월 30일까지 있겠죠. 여기 분납 신청했다면 10월 1일부터 12월, 11월 30일 되겠죠. 분납은 나눌 분자야. 납부기간 내에 나눠서 낸다는 거죠. 여기에 납부기간 내와 납부기간 후 나눠서 낸다고요. 그럼 법으로 너가 분납기간 동안에 신청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이것이 결정되면 요거 내고 자 그러면 요 이하일 때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 때 450만 원을 예를 들었다면 450만 원은 250원 초과하죠. 초과인데 500만 원 이하죠. 그럴 때는 앞에 기준값이 있죠. 기준값인 250만 원 초과의 한도입니다. 그 초과를 계산할 때 빼면 된다 말이야. 초과는 기준값을 넘어서니까. 그래서 바로 그 금액에서 250원 빼니까 최대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얘를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최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200만 원이라고 200만 원. 그러면 요 앞에는 뭡니까? 250만 원 되죠. 그래서 합쳐서 450만 원 돼. 그러면 200만 원이 최대 한도다 말이야. 그 밑에 금액인 200만 원에 150만 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럴수록 이보다 기준금액이 낮을수록 앞에는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럼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러나 이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납부기간에는 250원 더 낮은 금액이 들어오죠. 취지가 250원 초과하니까 신청한 거야. 그래서 분납기간, 납부기간은 250원 밑으로 되면 안 된다. 그리고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포함한 밑에는 가능한데 위는 안 된다. 알아들었나요? 자, 그러면 반대 500만 원 초과라면 만약에 7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초과되잖아요. 그럼 요거 곱하기 몇 프로? 50% 기준이다. 50%. 그러면 350만 원 이하는 된다. 위는 안 된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됐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느낌 어때요?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논다니까. 그럼 못 맞추면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특히 몇 번? 2번, 6번, 또 9번. 이거는 별표지 3개. 알겠어요? 별표지 3개. 그 다음에 몇 번? 8번. 8번. 되나요? 8번하고 몇 번? 바로 밑에 소액징수 면제 있죠? 7번, 8번은 별표시 하나. 오케이?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납세 의무자 있어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도 복잡하지 않고 이게 다야. 근데 요거는 70%. 몇 프로? 70%. 우리가 세금 5가지는 모두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종합부동산 납세 의무자, 양도세 납세 의무자 있다고요. 그 납세 의무자가 거의 90% 노는 게 어느 것이라 했어요? 아까 취득세 납세 의무는 매년 논다 했잖아. 취득세 납세 의무가 논다 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납세 의무자 잘 노는 게 재산세라고, 재산세. 재산세 70%. 확률 70%. 다시 확률 몇 프로? 70%. 자,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일단 어떤 날 기준이 됩니까? 가세 기준일 현재. 다시 뭐? 가세 기준일 현재 있어요. 그리고 6월 1일 현재 뭡니까? 공무상 사실상? 사실상 소유자다고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사실상. 그러면 그 사실상 소유자가 1번 공유하고 있다. 공유 재산은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죠. 각자 낸다. 그 각자 개념이 뭐다? 지분권자. 자, 그러면 그 지분이 가세 대장에 표시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지분 표시가 없다면 가세권자는 지분이 똑같다. 균등하다고 본다. 두 번째, 2번은 주택과 토지 있죠. 자,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면 이거는 건축물은 건축물 재산세로서 가세하고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그럼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면 건물 가액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입 70% 곱해요. 이것이 가세표준. 되나요? 가세표준에다가 건축물에 대한 세율. 그럼 서율을 곱하니까 세액. 됐죠? 그럼 이 세액은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재산세로서 이 계산한 후에 몇 월 달? 7월 달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7월 달에 고지할 거고, 그 다음 토지는 토지 가액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율 70% 곱해서 세율. 그럼 그 세액이 나오면 세액이 나오죠. 이걸 몇 월 달? 9월 16일 날에서 9월 31일.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주거용이 아니면 건물은 건축물 재산세로 7월 달이고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9월 달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나요?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용도가 뭐라면 주택, 주거용이라면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뭐한다? 통합한다고요. 합산해서 60%를 곱한다고요. 60%. 그럼 가세표준. 가세표준 넣으면 세율. 거기서 세액. 자, 근데 이 세액이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부담되니까 2분의 1은 몇 월 달? 7월 달. 2분의 1은 9월 달. 단 세액이 얼마? 20만 원 이하라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 반복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죠? 근데 들을 때는 알 수 있죠. 지나가니까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죠? 그런데 계속 끄니까 빠르게 보라고. 그 빠르게 보기 위해서 이 특강자로 필요한 거야. 한눈에 빨리. 됐죠? 자,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했어요? 소유자가 다르다는 거죠. 소유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을이다. 이거는 문제점이 없어. 을에게는 뭡니까?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갑에게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단독주택이라고. 단독주택. 그 단독주택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을일 때는 소유가 달라도 세액은 통합한 가액에 세액을 산출해야 된다. 그럼 이 세액에는 각각 납세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걸 안분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뭐다? 시가 표준액 비율. 이걸 면적 비율을 하면 안 된다고요. 문제에서 면적 비율을 놓는다고요. 무슨 비율?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라. 자, 그 다음 거기에 3번입니다. 신탁재산 있죠. 올해부터 신탁보유원 신탁자를 누구를 납세한다? 위탁자로 개정됐다 했어요. 앞으로 이제 신탁보유원 신탁자 납세하면 누구? 위탁자 됩니다. 자, 4번에 보면 이제 재산세는 언제 시점 소유자가 전부된다? 가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전부냅니다 있죠. 그러면 이 그림은 자, 이렇게 하면 됐다 했죠. 6월 1일 현재 시점의 소유자가 이 선에 걸려서 자빠지는 사람이 된다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이 선에 걸려서 자빠지는 사람이 된다 했어요, 분명히. 그럼 기존 소유자는 갑이었으나 갑에서 매매가 되어서 을로 넘어왔다. 그 을로 매매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가세 기준 이전이죠. 그럼 바텀 타치가 되어서 올인하는 사람은 을이죠. 그래서 을 매수자가 전부낸다라고 했죠. 자, 기존 소유자는 갑이었어요. 달려갔는데 통과해 버렸네요. 통과해서 을과 거래됐어요. 가세 기준 이후에 거래됐어요. 그럼 6월 1일 시점 을이 존재하지 못하죠. 그럼 누가 낸다? 갑이 전부 낸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가장 조심할 것은 기존 재산 소유자가 제일 재수 있고 가슴 아프다 했죠. 왜? 걸려자마자 빨리 자빠졌다고요. 요게 을이죠. 을. 그래서 6월 1일 현재 가세 기준 현재 걸렸다. 걸려있는 사람은 을이죠. 매수자가 전부 낸다. 됐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면 되겠고. 자, 나머지는요. 5번과 6번과 7번, 8번, 9번, 10번이 있는데 요거는 문제될 게 없다.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겠다는 거죠. 나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납세 의무자는 시험에 잘 논다 안 논다? 방금 70%를 했어요. 알겠어요? 몇 프로? 70%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왜요? 잠아도 됩니다. 지금 쉬운 부분이니까 잠을 해도 된다고요. 눈 감아도 되고 엎드려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 빨리 가야 될 부분. 자, 전체 흐름 중에서 재산세는 다른 대상과 다르게 가세 대상이 있고 가세 대상이 이것밖에 없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밖에 없어요. 그에 비하면 취득세는 뭡니까? 토지, 건축물,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 예? 항공기, 임목 있고, 강화권, 어권, 양식어권 있고, 골프, 콘도, 종합, 승마, 요트 양권 있죠. 15가지 있었어요. 그 외에서 등록 매너세에 보면 등기 등록사항은 부동산분이 많은 내용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등기 등록 봤을 때 소유권을 일단 제외하고 가등기 설정이 있었죠. 일단 소유자, 부동산을 가지는 자가 자기 부동산을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가등기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기 있죠. 되나요? 그 다음 채권자, 채무자 관계를 생각하라고요.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생각하라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이게 전부 다 설정 행위라고요. 그 외에 이제 뭡니까? 단순한 현재 가지고 있는 등기부에 잉크를 묻혀주는 거야. 알겠나요? 단순 표시 행위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2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토지 지목 변경, 그 다음 말소 등기. 이게 대상이에요. 여러 가지 대상이 없었어요. 그에 비한다면 재산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인데 부동산을 주거용과 비주거로 나눈 거야. 토건주 선항, 토지, 건축물, 비주거용,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되나요? 이 5가지가 대상입니다. 근데 재산세의 세율적인 문제는 대상별로 세율이 나눠져 있다. 그럼 대상별로 세율을 그냥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바로 암기를 바로 시키면 된다 하는 거죠. 알겠나요? 예. 근데 재산세 세율은 하는 데까지는 하되 쉽다는 거예요. 또 내용이 많이 없어요. 암기 못해도 관계 없으니까 다른 세목은 세율을 암기 못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일단 암기하려고 보기는 마라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취득세는 표준세율 꼭 정리하라고요. 5개, 4%, 3.5%, 3%, 2.8%, 2.3%입니다. 5가지. 신시험은 부르세요. 신시험은. 알겠어요? 자, 그런데 흐름 보세요. 재산세는 가세 대상이 5가지인데요. 재산세의 가세 표준을 봐요. 재산세 가세 표준. 할 것이 없다고요. 재산세는 보유세죠. 자, 일단 재산세는 뭡니까? 보유세죠. 거래가 아니에요. 그럼 취득가액이 될 수도 없고 공부상 가액도 될 수 없다고요. 가세권자가 공시하는 가액이에요. 재산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죠. 그 재산세 가세 표준은 6월 1일 현재 가세권자가 공시하는 뭐 기준이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되나요? 근데 그게 토지분 재산세는 건축물 재산세는 되나요? 토지를 나타내는 시가 표현이 있겠죠. 개별 공시지가. 그 개별 공시지가에 무엇을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다. 그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몇 프로 곱한다? 끝이라고요. 이게 재산세 가세 표준이 끝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는 역시 건축물 나타내는 시가 표현액에다가 몇 프로 곱한다? 70% 곱한 가액을 한다. 끝이죠. 따로 적을 필요 없고, 여기는 토지분은 뭐 전부 다 시가 표현액에 70% 곱한다고요. 토지는 70% 곱한다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건축물은 전부 다 몇 프로 곱한다고요? 역시 70%. 주거용이 아닌 거는 전부 다 시가 표현액에다가 70%를 곱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주택입니다. 주택은 시가 표현 나타나는 정의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액 개념이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액인데 항상 이 주택은 뭐와 무엇이 통합된 가액이다? 건물과 통합된 가액 개념이라고요. 근데 요거는 주택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60%를 곱한다고요. 그 주거용은 60%, 비주거용은 70%를 곱한 가액을 가표다. 이 말이야.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선박과 항공기는 자주 거래가 안 되니까 시가 표현 자체를 하고 공정시장 가격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됐나요? 그러면 재산세에서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가 대상이 종합합산가세가 있고 별도 합산가세가 있고 그래서 분리가세가 있습니다. 분리가세는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있고 사치성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대상별로 세율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종이호, 종이 호랑이, 종이호, 종이다, 종이오라 이렇게 읽어라 했죠 그냥. 종이호 3단계. 별자선은 별리사 있어요. 별리사, 별이사. 자, 몇 단계? 3단계입니다. 그럼 1차 산업은 농지나 목전지 임야인데 대표적인 게 농지니까 농칠한다. 농칠한다. 0.07%.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공장이죠. 인원이다. 인원 2다. 0.2%. 그리고 사치성은 사는 사다. 자, 한 번만 부르죠.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가산은 1차, 2차 사치성. 종이오, 별이사, 농칠하고 인원이고 사는 사다. 계속 불러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읽어만 가도 된다. 종이오, 별이사, 농칠하고 인원이고 사는 사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건축물이에요. 이 건축물에 대한 가세 표준은 전부 다 70% 곱하는데 모든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기본이 0.25%다. 몇 프로? 0.25%다. 근데 0.25%인데 그 건축물 중에서 공장이 있고 공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 들어갔어요. 주거지역의 공장, 상업지역의 공장, 녹지지역의 공장. 그럼 여기서 2배수 0.5%다. 자, 그러면 또 그 중에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사치성이다. 그럼 부동산에 대한 사치성은 전부 다 사는 사다. 사는 사다. 진짜 죽어봐야 돼. 사는 사다. 왜 죽어요? 세율이 엄청 높은 거야. 이 0.2%밖에 안 돼. 4%라 4%. 20배, 20배. 진짜 죽으라는 거야. 사는 사다. 알겠어요? 사는 삽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건축물 재산세 끝났고요. 주택분인데 주택 세율은 하나입니다. 주택분 세율은 하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세율들보다 더 중요해요. 이 주택분 세율은 하나다. 계속 강좌는 또 엉뚱 소리 하고 또 뒤에 가면 또 다른 소리 하고 또 집에 갔다 오면 또 다른 소리 하고. 주택분 세율은 하나다. 알겠어요? 거기 초반 0.1%에서 0.4%까지 4는 있죠. 4단계 초과 누린세율입니다. 자, 그럼 고급주택도 세율은 고급주택 주택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 재산세는 고급주택 개념이 없어요. 주택이란 이름을 부른 거는 무조건 세율인 4단계 누진세율이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별장이 있어요. 별장은 주거용이다 아니다. 그렇죠. 주거용이다. 주거용이다. 주거용인데 주택인데 상시 거주하지 않으니까 너 주택 이름 떼라 말이야. 그 사치성이라고요. 그래서 사는 사다. 주택에서 분리된 것이 별장이라고요. 별장은 주택에서 분리된 거라고요. 사는 사다. 됐나요?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이것밖에 없으니 그대로 계속 그냥 불러주면 돼요. 자, 선박 항공기는 0.3%. 몇 프로? 0.3%. 근데 여기에 고급 선박이 있어요. 고급 선박은 5%.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복잡한 거는 국민이 아니다. 뭐를 집중해라 공부해라? 일단 요거부터 집중해서 별표지 3개짜리 실수하지 않게 위해서 하라고요. 시간 빨리 정리할 수 있다. 납세 문자 정리 어렵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세대상, 가세표준 세율. 가세표준 너무 쉽다. 오케이? 가세표준 이거 끝이잖아요. 뭐 거래가액이 아니고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 되잖아요. 비주거용은 70%, 주거용은 60%, 선박항공기는 시가 표준 자체. 됐나요? 예, 자 됐어요. 재산세. 자, 여기서 몇 문제? 2문제. 여기서 몇 문제? 2문제.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남았죠? 재산세 한 문제 남았잖아요. 그것이 요 뒤에 있는 토지분 재산세 가세에 대한 분류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이건 오늘 안 한다고요. 이거 안 한다고요. 이거 설명 안 한다. 안 하고 넘어가자. 별표시를 해요. 별표시는 해요. 토지분 재산세 대상 분류.
자, 그리고 비과세 있죠. 재산세 비과세. 자, 비과세는 그것도 내용이 없어요. 어딜 보느냐? 재산세 비과세는요. 그 밑에 5번 있죠. 05번에 다음의 임야 있죠. 진하게 된 거. 그거 별표시 3개. 통제보호구역 내,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는 손대지 마라. 네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손대지 마라 하니까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전답 가수원과 대지라고요. 그거는 가세합니다. 그래서 통제보호구역 내 모든 토지를 비과세한다. 돼? 안 돼? 안 되라고요. 통제보호구역 내 전답과 대지를 제외한 토지라고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원자연 보존지구 있죠. 보존지구 손대지 마 이 말이죠. 보존지구 내 임야는 비과세고, 그 다음 환경지구 임야는 제한적인 성격이다 말이에요. 보존이냐 환경이냐, 통제냐 제한이냐, 통제보호구역이란 모두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전답과 대지는 과세한다. 자, 그래서 다른 거 빼고 방금 통제구역 별표시 3개 했고 보존지구 별표시 2개 하라고요. 나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지막에 6번 있죠. 6번 별표시 3개. 6번. 내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물이 당해 연도에 철거 예정인 건축물은 비과세한다면 안 돼요. 철거 확정돼도 비과세하면 안 돼요.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철거 예정이 돼도 비과세하면 안 되고 철거가 확정돼도 비과세하면 안 돼요. 뭘 용어가 있었느냐? 철거 명령을 받아야 되고 보상계약 체결이 이룰 때만 비과한다. 다시. 뭐가 돼야 된다? 철거 명령 또는 보상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 6월 1일 현재. 자, 다시 말합니다. 땅의 건축물이 과세 기준일 현재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계약 체결이 됐을 때만 비과세한다고요. 존재하고 있어도. 근데 철거 예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철거 확정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철거 확정에 이상하게 착각을 하는 거야. 철거 확정돼도 비과세 안 돼? 근데 자, 이해했으면 4월 20일 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서 철거 명령을 받았다. 그럼 재산이 부과된다 안 된다? 부과 안 되죠. 4월 날에 받았다면 6월 1일쯤 받아왔잖아요. 6월 1일쯤 철거 명령 받은 상태니까 안 된다고요. 7월 5일 날에 철거 명령을 받았다면 가세기 이후에 받았죠. 당연히 또 세금 내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조심할 것은 건축물이죠. 건축물 토지 위에 있죠. 건축물 철거 내가 없어지지만 토지는 영속성이 소멸되지 않죠.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수 토지 이렇게 장난친다고요. 건축물만 비과되고 부수 토지는 비과세 안 된다.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주의를 당부드린다. 됐나요? 주의. 자, 그 다음에 세목별 다가구주택이 있고 세목별 겸용주택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그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요거 들을 때는 어렵진 않지만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내가 왕 짜증을 내는 부분. 알겠어요? 엄청 중요하고 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어렵진 않다고 했어요. 이유까지 설명할 테니까. 자, 그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